안녕하세요. 첫 번째 곡은 알레한드로 님이 신청해 주신 마스카니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 좋아, 좋아. 간주곡이었습니다. 대부에서 나왔던 알레한드로 님이 저는 얼마 전까지 자영업자였습니다. 하필 장사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가 끝나고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통에 지금은 장사할 때가 아니구나 하고 접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멘탈을 추스르면서 무얼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의 쓸쓸함을 돌아보게 하는 음악을 찾게 되네요. 마침 오늘이 부활절인 것도 있고 워낙 이 곡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곡을 들으면 또 자연스레 영화 대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오페라를 아우르는 비극적 정서가 요새의 저와 비슷하기도 해서 더 절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해질 때 들으면 너무 쓸쓸해지고 만감이 교차하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 알레한드로 님이 레스토랑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 하여튼 시작은, 아니요. 오늘은 아니고 이거 사연을 쓰실 때가 부활절이었나 봐요. 저도 잘 몰라서. 네. 여튼 첫 곡은 뭔가 시작도 좀 이미 해는 졌고 잔잔하게 시작하려고 알레한드로님의 신청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회 떴다벅스 시작할게요. 알레한드로님 아직 안 들어오셨죠? 아, 힘내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뭐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셔서 그 어디였죠? 수유였나? 강북 쪽에서 레스토랑을 했던 걸로 제가 여기 계시는구나. 봤던 것 같아요. 그 뭐 SNS에서 봤을까요? 어디에서 봤을까? 그래서 여튼 뭘 할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다가 좀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뭔가를 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이것저것 엄청 시작하잖아요. 전 우선 시작하고 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를 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근데 막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뭐든 하고 싶은 걸 생각했다가 하고 봅니다. 다만 뭔가 되게 부담이 되거나 타격이 큰 것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정도 좀 쌓였을 때 그때 좀 하는 편? 그래서 힘내세요, 알레한드로님. 지금이 조금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주말 이제 끝났어요. 일요일, 저 이번 주는 너무너무 빨리 가서 뭐 어떻게 주말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제가 낮에 광주에서 뭐지? 패밀리랜드 동물원에 가면서 잠깐 기습 라방을 했습니다. 그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의 지친 모습 보셨죠? 조카를 보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끝나고 제가 한 3시, 4시쯤 돌아온 것 같은데 돌아오는데 또다시 그 패밀리랜드로 엄청난 차량과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데 채은이가 다 채은이야. 주변에 보니까 다 애들 와 정말 엄마 아빠들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좀 그렇게 그래서 채은이도 좀 나오고 화면에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또 꽃놀이 가거나 어디 좋은 곳 가면 한번 또 켤게요. 아, 조카도 놀러 갔다고? 오늘 그러니까 다들 많이 놀러 가요. 근데 나는 신기한 게 일요일인데도 내일 출근해야 되지 않나요, 부모님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 패밀리랜드에 뭐지? 영화 볼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 두세 번 가서 본 적 있는데 꽤 오래됐지.
이미 10년도 넘었을 거야. 근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거기서 보면 모르겠어. 난 자동차 극장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 불편해. 그러니까 물론 뭐 되게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눈치 안 보고 먹을 거 마음껏 먹고 뭐 그런 건 좋은데 그냥 너무 답답해. 저는 극장도 좀 답답하다고 어머나. 저는 극장도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무튼 다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좀. 얘 또 이러네. 더 오붓하진 않아요. 감성은 있지. 물론 감성은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약간 좀 버퍼가 걸릴 수 있어요. 아까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얘가 뭐 그래픽 사양이 이 프리즘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좀 낫다고 하면서 불안정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제가 더 당황하겠죠. 알고 계셨으면 해서 혹시라도 안 되면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머 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 수가 없네요. 이러는 이유를. 네. 다음 곡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거 계속해서 이 무슨 응용 프로그램 이거 왜 뜨는 거야? 이거 어떻게 없애죠? 어제 내가 이거 알림 안 되게 해놨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끙끙 누워 계실까 걱정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디 이거 어떻게 없애고 하고 싶다. 아, 종은 없죠. 오늘은 종 없습니다.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뭔가 불안할 때는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네. 껐다 켜야 된다고? 아니야. 다음 곡은, 이 HY님이 보내주셨던 곡은 없는데, 이 다음 나오는 음악들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김지영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음악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신청곡을 생각해 봤는데 신청곡이 없는 것 같아요. 20대의 나이에 한강 다리에서 허공을 지나 강물에 닿았을 때도 귀에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음악은 세상과 격리되기 위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달콤한 밤이 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곡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보내주신 곡들 가운데 다른 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 중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들이 오늘 선곡한 곡들인데, 이제 중간 곡 말고 이제 이어지는 곡, 그리고 그 다음 곡, 그리고 그 마지막 곡까지 해서 좀 이 곡을 오늘 신청해 주신 곡들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 주시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신청해 주신 곡들 가운데 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오늘 음악 듣다가 이 소리가 계속 날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하네. 이 띠로롱은 정말 어, 음,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의 사연과 함께 사연은 그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이건 다펑다펑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HY님께도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나서 사연은 들려드릴게요. 내게 멈추던 조그만 슬픔도 나를 따라오지 않게. HY님 힘내세요. 여기 우리 꾸러미들이랑 저도 있잖아요. 자주 들러서 같이 힘든 일 있으면 같이 나눠서 얘기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또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 그게 꼭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힘이 되는, 그냥 누군가 어떤 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오세요. 다펑다펑님이 신청을 해주셨던 곡이에요. 다펑다펑님이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가 누적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느닷없이 꾸러미 여러분께 설문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문 나갑니다. 나는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채팅창에 1번, 없다면 2번을 올려주세요. 갑작스럽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어떤지 너무 궁금한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유로 여태껏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놓친 영화들이 꽤 많았고,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 서두에서 말한 영화 파묘가 흥행 열기로 한참 뜨거웠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 녀석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미 저번 주말에 지금 잘 돼가는 썸녀랑 같이 영화를 봤다고 답이 왔죠.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다른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또 이 녀석은 벌써 혼자서 보고 왔다는 겁니다. 고민에 거듭하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영화관에 갈 수 없었던 저는 최후의 보루인 어머니 찬스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믿었던 어머니마저 며칠 전 개모임 갔을 때 이미 봤다면서 넌 그걸 아직도 안 봤냐고 오히려 한 소리 들어버렸네요. 이런 창피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혼자서는 영화관에 못 가고 있어요. 살면서 딱 한 번 영화관에 혼자 가 본 적이 있는데 보는 내내 뭔가 기분이 묘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영화가 끝난 뒤에는 너무나 공허한 기분이 막 올라와서 그 이후로는 아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당당하게 연극을 보러 가는 또 하나님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여하튼 당시에는 살짝 멘붕이 왔었지만 매주 또 하나님 방송 덕분에 다시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또 꾸러미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떴다복스를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하네요. 비록 영화는 혼자서 못 보지만 음악은 얼마든지 같이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혼자 보는 거 꾸러미들은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많죠. 생각보다 올라오는 그 숫자를 보니까 혼자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극장이랑 연극은 혼자가 안 어색하다고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식당을 더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나 혼자서 밥 진짜 못 먹겠다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 다펑다펑님처럼 뭔가 혼자 보는 내내 뭔가 어색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못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또 가서 또 조용히 혼자서 보는 그 매력도 있어요. 옆에 어차피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얘기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데 방해되지. 한 번, 또 몇 번 하다 보면 괜찮아요. 한 번에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유. 영화나 연극, 그러니까 뭔가 공연을 보러 갈 때는요. 그런
항상 같이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뭐 둘이 오거나 뭐 셋이 오거나, 그러니까 혼자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색한 거지. 근데 또 같이 하다 보면, 혼자 하다 보면 주변에 생각보다 혼자서 영화 보고 연극 보고 뭐 공연 보고 하는 분들 생각보다 꽤 있어요. 전 한번 계속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또 못 보고 넘어가지 말고 보러 가세요. 네. 저는 뭐 밥 먹고 이런 거는 전 그냥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밥도 혼자 먹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어차피 뭐, 왜냐면 늘 누군가 나와 같이 가줄 순 없잖아요. 연인이 있다고 해도 늘 같이 갈 순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노력은 안 해도 되고, 한번 혼자 가볼까 하고 그냥 나서서 그냥 가보는 거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뷔페로 혼밥한다고, 칼파님? 음, 진짜 저는 뭐 혼자 잘 갑니다. 그게 꼭 누군가랑 같이 가서 보기보다는 혼자서 뭔가 좀 생각하고 밥도 싶어. 술도 혼자 해봐야 합니다. 준비 없는 독거노인 임무는 위험해요. 그래. 준비를 조금씩 하세요. 노래 잘 들었어요. 되게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드라마의 OST였나 봐요. 난 기억이 잘 안 나. 형부를 좋아했다고? 처제가? 음, 몰랐네. 혼자 가도 많이 시키면 뭐라고 안 한다고? 근데 요새는 혼밥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괜찮은 것 같아. 막장 드라마. 그런 드라마였어요? 나 잘 몰라. 기억이 안 나네. 형부의 친구를 사랑했다고요? 폐쇄공포. 제가 약간 한동안 영화를 보러 가면, 한 시간이 넘어가려고 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는데, 그게 약간 폐쇄공포증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뭔가 심리적인 것과 이렇게 결부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도 못 보고 바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참 동안 영화를 안 보러 갔는데, 그걸 좀 해소시켰던 영화가 뭐였을까? 아무튼 한동안 쭉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심리적인, 그 당시에 뭔가 심리적인 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공황 초기도 아니었어. 그냥 그 사람이 뭔가 뭐 초기, 중기 막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나에게 뭔가 닥쳐 있던 상황들이 그 기간 동안 짧게 약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그걸 조금 넘어가고 이제 또 해결이 되고 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 처음부터 뭔가 딱 병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거라면 뭐 물론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냥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나온 거라서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도 맞고, 가끔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이 나아지면 또 괜찮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버티고 곁에 있는 누군가가 꼭 내 옆에 딱 붙어서 이렇게 실물로 물리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꼭 위로가 되진 않아요. 그냥 마음을 나누고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큼 안정감을 주고 위로가 되는 게 또 없더라고요. 여기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 꾸러미들, 나 있으면 되지 뭐. 아셨죠? 우리가 위로가 되어줄게요.
자, 다음 사연과 신청곡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고향집이 태양광 정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하고 대구로 가고 있는 그 버스 안에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나 봐요. 고향집 들녘에도 거창 휴게소에 들녘에도 꽃들이 우리가 기지개를 켜듯 피었네요. 하늘은 그런 꽃을 행복하게 바라보는 우리를 반기며 파랗고 싱그럽게 폈고요. 바람은 그런 꽃들과 하늘을 어루만지듯 소리 없이 살랑살랑 두 뺨을 간질거리면서 봄을 데려오고요. 그 신청곡의 도입 후의 바이올린은 그런 바람을 아주 잘 표현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뮤지션은 3월 20일에 이게 뭔 말이지? 못 죽는 기사와 비단 요람이라는 신곡도 나왔네요. 제가 신청하는 오늘의 이 곡처럼 이 신곡도 운동곡이면서 응원가로 추가 등록이 됐습니다. 우리네 가슴에도 꽃들이 피길 바라며 이 곡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주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루시의 개화. 네, 이주님이 신청해 주신 루시의 개화였습니다. 바람아, 봄을 내게 데려와 달라고 했나요? 난 다음에 바람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봄을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뭔 소리야. 제가 어머 깜짝이야. 버피님 시청료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버피님. 제가 첫 곡을 일부러 그러니까 초반 곡들을 서영은의 곡이랑 요 개화 이주님이 신청해 주신 곡을 앞쪽으로 좀 배치를 했어요. 아까 HY님한테도 좀 힘을 드리고 싶고 뭔가 봄이 오는 즐거운 그 느낌 그리고 위로의 곡 이런 것들을 좀 앞쪽에 배치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앞쪽에 들려드렸습니다. M장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지금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못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음악 잘 들었습니다. 저 정말 뭔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오늘 제가 걸었던 그 동물원에 벚꽃 핀 그 길이 떠올랐어요. 이 노래를 듣는데. 덥긴 했는데 바람이 또 부는 곳은 굉장히 또 시원했거든요. 곧 있으면 아직은 그래도 벚꽃이 이제 막 펴서 벚꽃비가 내리진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도. 뭔가 그 봄의 느낌이 물씬 풍겼던 그런 날이었는데 이 노래가 또 그 느낌을 고스란히 들려줬습니다. 떠오르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애아리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가워요.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야. 정말. 그리고 퐁피디님은 왜 계속 슈퍼챗을 쏘면서 제목을 올리세요? 그냥 제목만 올려주세요. 안 돼. 자, 토요일 오전보다 일요일 오후가 더 싱글벙글이라고? 아닌데 둘 다 싱글벙글했습니다. 다만 그날은 뭔가 좀 더 근데 오늘도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경품 안 그래도 와서 경품 받아가라고 하던데 그런 경품들이 있었구나. 안타깝다. 저 되게 경품 추첨 운이 좋은 편인데 그런 거 되게 추첨하면 저 당첨이 잘 되거든요. 닉을 바꿨구나. 자, 이제 닉을 바꾸시면요. 전 닉이랑 좀 알려주세요. 헷갈리잖아. 어머, 얘 또 이러네. 자, 다음 곡도 그럼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항상 그 설명과 함께 팝 신청해 주시죠. 참치깡통님. 네이버님이 늘 신청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이제 항상 같이 참치깡통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출신 뮤지션 데이비드 보이 글램락의 창시자이자 섹시 퇴폐미를 가진 데이빗은 남자가 봐도 멋있는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분장 시에는 중성미를 보여서 별로지만 오늘 신청곡은 근래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에 나오면서 다시 이슈가 됐었어요. 이 곡은 1968년에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영향을 받아 만들었고 후에 인터스텔라의 영향을 준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 인터스텔라 주인공 이름이 쿠퍼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곡 내용은 톰 소령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지구를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깡통 속에서 생활 중 지구와의 통신이 끊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는 곡인 듯합니다. 전 영화 그래비티가 떠오르더군요. 영화 월터 상상에선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할 때 여자 주인공이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 곡을 듣던 월터는 결심한 듯 헬리콥터를 타는 장면에서 이 곡이 여주 노래와 오버랩되면서 나옵니다. 이때 저는 전율을 느꼈는데 꾸러미 분들은 어떠셨을지. 그럼 또 하나가 태어나기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음악 데이비드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들어볼게요. 참치깡통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뭐 알아서 수정해서 읽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네, 참치깡통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게 가사가 되게 좀 특이해요. 이 곡이 데이비드 보이가 1968년에 스탠리 큐브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작곡하게 된 곡이고 69년도 7월 11일에 발매가 됐는데 발매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7월 16일 그러니까 69년 7월 16일이죠. 5일 만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됐을 때 영국 BBC 방송국 중계방송에서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이 데이비드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사가 그 우주인인 메이저 소령이 우주선에 오르고 지구의 지상 기지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면서 우주인이 겪는 심리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의 외로운 죽음을 맞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쓰여진 가사인데 이후에 이제 우주선이 나오는 여러 영화의 배경음악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되게 독특하네요. 저는 몰랐어요. 아무튼 깡통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이 떴다벅스 1절만 들려드리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음악방송, 우리 보통 그 라디오에서 하는 음악방송의 느낌이 전혀 나질 않더라고요. 뭔가 음악을 계속해서 정신없이 들려드리기 위한 것밖에 안 돼서 그냥 제가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요. 대신에 15곡 이내로 하루 이 떴다벅스 한 회당 그렇게 들려드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 떴다벅스의 방송 방침은 제가 정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진행자 맘 아니야? PD, 작가, 그리고 이 진행자 MC의 DJ의 맘입니다. 네. 7분이든 10분이든 다 들려드립니다. 자, 나 요짱수 아니야. 아무튼 요런 노래, 요런 의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가사가 되게 좀 웃겨서 이걸 뭔가 나 처음에 이랬었는데 요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럼 그렇다고 너무 긴 거 신청하지 마요. 뭐 10분 이런 건 하지 마요. 방금 이게 한 5분 몇 초 아니었나요? 나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너무 긴 거는 아예 제외를 시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는 곡을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선곡은 제가 알아서 맞춰서 할 테니까요.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진행하는 거 여러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고민하거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 사연 아니다. 다음 곡을 듣고 와서 그 다음 사연 보내주신 분의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요. 봉철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봉철님이 그 눈 망막박리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시력이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좀 안 좋아서 힘들어서 사연을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이해합니다.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원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 더 이상은 좀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원장님 스스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게 뭔가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봉철님도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음악 듣고 와서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 최봉철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MC 스나이퍼의 BK Love. 네, 최봉철님이 신청해 주신 MC 스나이퍼의 BK Love 함께 들으셨어요. 아, 한쪽 시력은 없어요? 망막 3번, 녹내장 녹내장까지 시력이 있다가 없으면 정말 답답한데. 여튼 그래도 한쪽이라도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아무튼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눈 안 아파요. 아, 가끔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뭔가 눈에 눈곱 같은 게 이렇게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거울이 큰 게 있어서 잘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눈곱 된 거 아니야. 누가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야? 아이폰님인가요? PD가 안티야 이건. 아무튼 봉철님 글 애써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뭔가에 더 집중하고 신경 쓰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모든 몸은 나의 그 스트레스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가 지내온 뭐 생활 습관이나 환경 때문에도 이렇게 병이 생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뭐 회복되고 병이 뭐 나아지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음악 잘 들었어요. 이것도 꽤 오래된 노래 같은데 네. 네, 눈이 간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어요. 당황했네. 나 당황했어. 네. 다음은 세렌디피티 님이 보내주셨어요. 지난 그 비행기 안에서의 승무원과의 그 이야기였잖아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뉴욕행 비행기 스토리 이어가겠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뉴욕에 거의 도착할 때쯤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녀를 다시는 못 보겠구나 생각하니 뭔가 아쉬웠습니다. 어차피 거절당해도 다시는 못 볼 사람인데 주저하거나 부끄럽겠다는 생각은 1%도 제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볼펜과 포스트잇 한 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었어요. 제 휴대폰 번호를 적고 연락하며 알고 지내고 싶은데 예스면 볼펜과 포스트잇 둘 다 가져가시고 노면 볼펜만 가져가 달라고. 어여쁜 승무원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이 볼펜과 포스트잇 둘 다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쁘던지 힘든 군 시절을 이겨내고 자유와 낭만, 사랑을 모두 쟁취한 뉴욕행 14시간 비행은 아직도 인생에서 설레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감성을 떠오르게 하는 노래 조이의 주댐물을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와서 얘기할게요.
네, 세렌디피티님이 신청해주신 조이의 슈댐무였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뮤지컬을 보고 맨하탄 야경을 보며 시원한 맥주 마신 이야기를 3편까지 연재를 하려고 했지만 다른 분들 사연도 많기에 예의상 두 번째 2부로 줄였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궁금해요? 어때요? 궁금하세요? 근데 노래가 되게 사랑스럽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뭔가 상큼한 노래를 듣는데 자꾸 왜 눈곱 얘기를 해? 블루하트님이 시작하셨죠. 멈추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 금지. 세수했어요. 세수 안 한 것처럼 되잖아. 말이 돼? 아, 아직 안 하긴 했지. 아까 나갔다 와서 아직 안 했어. 이따 자기 전에 할 겁니다. 어디 가셨어요, 세렌디피티님? 뭐 방금 이것저것 얘기했잖아. 뭐 맥주도 마셨다고. 커피도 마시고, 브로드웨이에서 커피, 뮤지컬, 야경 보며, 맥주. 할 거 다 했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3편 보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아마 꾸러미들도 궁금할 거예요. 아까 아이폰님, 그 뽕피디님이 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가보고요. 끝까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때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릴게요. 엄청난 횡포네. 자, 다음 곡을 듣고 와서 그 다음 사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음 곡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내 노래가 안 나왔다고 오늘도 안 나올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던 현성님의 신청곡입니다. 언제 제가 사연을 보내드렸는데도 읽지를 않았다고 현성님 사연 제가 읽었는데요. 사연을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들 소개서나 자소서나 뭐 이런 거 첨삭도 해주고 뭔가 여러 가지 제가 글 쓰는 거 지도를 하는데 그건 사연이 아니야. 신청곡은 들려드릴게요. 뉴이스트의 잠꼬대 듣고 와서 얘기할게요. 강남대학교 맞죠? 나연성님. 네, 나연성님이 신청해 주신 뉴이스트의 잠꼬대였습니다. 노래 되게 신나고 좋지 않아요? 어때요? 현성님 소원 푸셨죠? 지난주 내내 아주 제 곡은 안 나오려나 봐요. 이거를 매 곡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날 그 전에 아마 틀어드려서 선곡을 해서 아마 들려드린 곡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외를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사연을 보내드렸대.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웃자고 한 말에 울지 말고요. 아셨죠? 잠꼬대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잠꼬대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는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잠꼬대 할 때 막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전에 한번 뭐야 이계미가 그랬던 것 같아. 남동생이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꽤 오래전에. 네. 상우님 2년 후에 40만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6천 명인가요? 제 방송이 워낙 조용한 방송이라 좀 힘들죠. 잠꼬대도 젊고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주문 같은 말. 아, 네. 엄청 피곤하면 하는구나. 엑스티시님 고맙습니다. 멤버십 숨어있는 우리 꾸러미들을 바깥으로 꺼내주시는 아는 분들이 몇 명 있네.
아무튼 음악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그 진리가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 볼게요. 아, 혹시 생일이 이번 주에 있었거나 다음 주에 뭐 다가오거나 하는 분들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해피 벌스데이 노래를 들려드렸던가요? 제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갑자기? 왜? 조명 때문인가요? 다음 곡은요. MBC 팬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MBC 팬님이 내일이 생일이시래요. 아, 근데 4월 1일이 생일이면 아까 만우절이라고 하던데 내일이죠. 생일이라고 하면 뭐 안 믿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무튼 4월 1일이 생일이어서 꾸러미들이 적게 들었을 만한 노래를 좀 찾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해피 벌스데이 왈츠, 스웨덴 세탁소의 노래예요.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MBC 팬님이 신청해 주신 스웨덴 세탁소의 해피 벌스데이 왈츠였죠. 아, 내일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스웨덴 세탁소 이 가수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이거 그냥 이 노래만 들어도 스웨덴 세탁소를 진짜 가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노래가 뭔가 오늘은 좀 초반에 되게 상큼하기도 하고 싱그럽기도 하고 뭔가 신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초반에 좀 이런 노래들을 좀 앞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4월 2일에 또 MBC 팬님 말고 또 생일이신 분 있나요? 미리 축하드려야죠. 제가 되게 신나는 해피 벌스데이 음악을 들려드리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모아서 한 달 그 축하를 항상 떴다벅스 첫째 주, 그러니까 그 달의 첫 주, 그 달의 첫 주에 미리 생일 축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4월에 생일이신 분들은 다음 주 떴다벅스 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떴다벅스 공지를 금요일에 올리잖아요. 거기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즐거운 음악과 함께 4월에 생일이신 분들의 생일을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아, 나이트 생일곡 그게 얼마나 신나는 곡인데 가장 신나는 거잖아요. 아, 상우님 일요일만 방송하는 거 아니고요. 일요일은 음악 방송이고요.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합니다. 화목은 밤 10시, 일요일은 밤 9시.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그냥 브런치 방송하는데요. 그건 그때그때. 여튼 알려주세요. 다음 주 떴다벅스 전에 금요일 공지에 4월에 나 생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생일 날짜와 함께 올려주시면 다 같이 축하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주성님, 나 CCTV 봤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CCTV 언제 봤다고 했죠, 제가? 어제 브런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봤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 맞았어요. 김건님, 고맙습니다. 지금 그곳은 밤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다음 곡 이제 다음 사연을 한번 가볼게요. 슈퍼달라님의 사연입니다. 떴다벅스 19회에 생일이신 분들의 축하곡을 듣고 나니 이 생일에 얽힌 추억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대부분 분들에겐 신나고 활기차고 즐거워야 할 생일이지만 예전이죠. 그 당시 여친은 큰오빠 사업이 부도가 나서 여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전공했던 무용 쪽 공부도 포기하고
원하지 않았던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 어쩔 수 없이 입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아버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하신다고 해서 집안이 크게 무너졌고 이후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험이 있어서 그녀가 어떤 마음일지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꿈을 잃고 마지못해 산다는 느낌. 힘겨워 보이던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지만 마냥 즐거운 표현도 못하겠고 당시 저도 취업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한데다 매일 야근에 또 지방 출장을 가야 해서 난감했습니다. 생각 끝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속 상사에게 뻥 섞인 아쉬운 소리를 좀 하고 여친의 자취방에 가서 생일밥을 준비해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에 제 할머니가 해주셨던 걸 기억해가며 투박한 손으로 홍합 미역국을 끓이고 또 두부를 부쳐서 그 안에 돼지고기 민지를 넣고 데친 미나리로 묶어서 음식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힘겨워하는 여친 생일인데 옆에 있어주면서 축하도 위로도 건네지 못하는 현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CD 플레이어에 듀스의 CD를 넣고 나서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몇 번 트랙 꼭 들어봐야 해. 여친도 저도 좋아라 했던 김성재님이 잔잔하게 부른 너의 생일이란 곡. 그녀는 지금도 명절 즈음에 본인의 일기 같은 안부 메일을 가끔 저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한 번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를 부르던 애칭으로 시작하는 메일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인지 왠지 모를 복잡함에 겁도 나서요. 신청한 곡은 이현도님이 김성재님 돌아가신 후에 고인이 생전에 남긴 목소리를 컴퓨터 작업으로 추출하고 덧입혀서 만든 곡이죠. 듀스의 포레버 앨범 중 사랑, 두려움 신청해 주셨습니다.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슈퍼달러님이 신청해 주신 듀스의 사랑 두려움이었죠. 어디 가셨어요? 울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달러님 전 여자친구분도 저도 이제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셨어가지고 엄청 크게 부도가 났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 들어갈 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방송국을 들어갔죠. 근데 그게 회복된다라는 건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게 딱 끝나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없어요. 끝나는 시점이라는 게 없어서 그게 어떤 마음일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슈퍼달러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래서 뭐 누구나 하나씩은 무언가 사연을 다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겉으로 풀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고 굳이 풀어놓을 이유도 없는 거고 하지만 그렇게 메일을 열어보지 못하시는 그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런 나의 잘못이 아닌 뭔가 다른 것들로 힘듦을 겪는 분들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빨리 그 힘든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 스스로가. 네. 사연도, 그리고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그 엄마 선물님이 아버지와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때 같이 좀 보내주신 거예요. 엄마와 관련된.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뭔가 편집하거나 바꾸지 않고요. 보내주신 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바람에 흔들려 울리는 풍경 소리, 배롱나무 잎에 핀 꽃들의 향이 코를 간질거리고 작은 연못 위 물레방아는 돌틈 사이로 떨어지는 물줄기에 쉼없이 돌아간다. 이 맞은편 정각, 활짝 열려있는 낡은 어간문 사이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인다. 어렸을 때 절에 따라가 종종 보곤 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한 부분이다. 늘 법당에 들어가시면 절을 하시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을 하고 눈을 감으신 채 한참을 기도하셨다. 철없던 난 사찰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과 놀다 지루해지면 어서 빨리 나오지 않는 어머니가 야속하게 느껴지곤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긴 기도의 이유를. 사춘기 중학교 시절부턴 자주 함께 가진 않았지만 어머니 설득에 못 이겨 한 번씩 따라 나서면 막내 착하다며 용돈도 주시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만들어주시곤 했다. 절에 가면 늘 그랬듯이 어머니와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하곤 난 바로 빠져나와 주변 풍경을 보고 고양이와 적당히 놀다 전각 맞은편 대청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나오시길 기다렸다. 그런데 왠지 법당에 들어가 어머니 옆에 있고 싶었다. 한 번도 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날은 그랬다. 방해 안 되시게 조용히 들어가 구석자리에 방석을 가져다 앉고 법당 중앙에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작은 소리로 뭔가 읊조리고 계셨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아버지, 형, 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계셨고 그 중에 나에 대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다. 살짝 당황한 난 눈 뜨시기 전에 황급히 법당 밖을 빠져나와 연못 물속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절에 방문하셨던 이유가 결국 우리 가족의 평안과 안녕 그거였다니. 자식들이 남긴 찬밥과 찬 국을 드시고 집 가사에 지칠 뻔한데 그럼 엄만 자신을 위해 뭘 하시는 걸까? 정작 집에선 다들 무신론자들에 가까운데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하셔도 뭐라 하느니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속상하고 화가 났다. 그리고 죄송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다. 집에 와서도 대화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날 이후 난 내 짧은 사춘기와 이별을 했다. 건드려도 주먹을 내지르지 않았고 싫은 사람을 봐도 툴툴거리지 않았으며 도시락도 남기지 않았다. 40대가 된 지금도 어린 시절 기도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시는 엄마에게 뛰어가면 환하게 웃어주시며 날 꼭 껴안아 주시던 당신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봐도 질리기는커녕 그리움만 더해지는 그 이름 어머니. 이제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이들 걱정은 거두시고 이젠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잠드시길. 네. 사연은 엄마 선물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네이버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엄마 선물님께서 신청해주신 곡이 Up Where We Belong이었나? 아마 맞아요. Up Where We Belong이었는데 이 곡도 예전에 그 네이버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었어요. 아마 다들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곡은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또 신청곡으로 혹시 들어오면 들려드리고요. 오늘은 이 엄마 선물님 사연에 네이버님이 신청해주신 저니의 오픈 아름스 들려드렸습니다. 네이버님이 그 오늘 오후에 약간 더운 듯한 느낌도 있을 만큼 이 봄의 따사로운 햇살이 피부에 살포시 닿네요. 그래서인지 곳곳에 벚꽃도 피고 이름 모를 꽃과 유채꽃도 들녘에 피어나니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색 유채꽃이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걸 볼 때마다 눈이 호강을 합니다. 봄이 올 때면 왠지 도입부가 따뜻한 음색으로 들리는 이 전이의 오픈함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뭔가 그 곡의 느낌이 엄마 선물님의 사연이랑도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멜로디도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같이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가면 항상 우리들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각자 내 엄마, 내 아빠, 내 가족에 대해 갖는 감정들은 다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나 다 같은 감정을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더 많이 신경 쓰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가끔은 나도 막 싫을 때가 있거든. 근데 하지만 그냥 그건 거고, 그래도 어쨌든 가장 누구에게나 다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내 편인 사람들에게는 좀 뭔가 그런 사랑을 뭐 표현을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상우님 회원 환영합니다. 네, 이제 다음 곡 들어볼게요. 다음은 사연인데요. 연봉스키님 지금 어디 도쿄에 계시나요? 연봉스키님의 사연입니다. 그런 적 있나요? 수백 명 사이에서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온 경험. 그런 적 있나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시간이 멈춰버린 경험. 또 하나님은 그런 적 있나요? 멈춘 순간 사이로 주위가 흐려지며 그 사람만 클로즈업돼 내 눈에 박혀버린 경험. 글쎄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20살 대학교 OT 자리 한 살 많은 그녀를 봐버렸습니다. 하필이면 말이죠. 눈에 확 띄는 외모도 활발한 성격도 아닌 수수하고 조용하게 구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왜 그랬는지 0.1초 만에 제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비너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전 꾸러미인데요. 더군다나 너무 어려운 집안 탓에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군대를 가야만 했던 핏덩어리 신입생. 가뜩이나 저를 어리게만 볼 그녀는 제 마음을 그냥 특이한 후배의 장난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군대를 바로 갔고 시간 날 때마다 없는 돈에 전화를 하던 제게 그녀는 처음으로 부담스럽다고 말했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타령을 하는구나 이해할 만큼 넋이 빠져버린 일병 1호봉 나부랭이 연봉스키. 진짜 그때 엄청 맞을 뻔했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들은 선임들이 감사하게 저를 내버려 두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사고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건지. 제대 후에 집안 사정 때문에 1년 반 이상을 공장, 택배, 노가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겨우 복학을 하고 나니 이미 그녀는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20살의 짝사랑은 반전 없이 끝나버렸네요. 착한 사람이니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을 듯 합니다. 떴다벅스를 듣고 있으니 겨우 잊고 지내던 흉터들이 다시 상처가 된 양 아려오기도 하네요.
원래 이런 사연이면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을 신청해야 하는데 제 옆에는 나만을 믿고 있는 한 여자가 없네요. 슬프게도. 그래서 제가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울었던 다른 노래를 신청합니다. 부디 다른 분들은 오래전 그날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며 MC 더 맥스의 닫혀진 사랑을 향해. 네, 연봉스키님이 신청해 주신 MC 더 맥스의 닫혀진 사랑을 향이었나요? 아, 다들 대학교 때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봐요. 채팅창을 보니까 다들 공감하고 있어. 울지 마요, 연봉스키님. 뭐, 그때는 다 죽을 것 같지. 그 사람이 아니면. 아, 공대라서 없다고. 아, 공대는 그런가요? 20대 때 초반은 다들, 특히 대학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선배, 그, 누나, 한 살 많고 막 이런 누나한테. 그렇잖아.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그러니까 그 상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말했는데 싫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 그 뒤로 좀, 저는 좀 짜증났던 게, 그거 눈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면서 우는 거. 아, 정말, 그거, 그렇게 이게 우니까 더 싫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뭔가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라파엘님 되게 오랜만인데요? 늦은 나이에 겪는다고. 근데 누구에게나 뭐 이런 때는 있겠죠. 다 같은 때는 아니겠지만, 그냥 아파하고, 뭔가 그 순간이 또 지나면 또 더 좋은 사람을 또 만나요.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21살 선배 보면 아저씨 같은데 21살 누나가 나를 보면 어린아이. 네. 여튼 울지 마요. 스위스 여자를 이틀 연속 만났다고요? 간만에 재밌긴 했는데 그 이상의 감정은 안 든다고? 그건 그냥 그 이상의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랑의 크기나 그 심장이 뛰는 건 똑같아요. 제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열정이 부족해서인 거지. 그 상대가 그만큼 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질 않는 거지. 아, 얼마 전에 거절당했다고요, 만바코미님? 아, 괜찮아요. 아마 또 올 겁니다. 사랑은 또 와요. 울지 마요, 연봉스키님. 다음 곡 듣고 올게요. 다음 곡은 칼파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폴란드 출신의 몽환적이고 공간감을 강조하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 리버사이드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저 관절이 조금 덜 움직일 뿐입니다. 삼겹살일 줄 알았어. 리버사이드의 2005년도 정규 2집 세컨 라이프 신드롬 수록곡으로 이 기타에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울림이 인상적인 락 발라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채널에 떴다벅스 신청해 주시는 분 가운데 네이버님하고 참치깡통님이 그러니까 네이버님은 그래도 사연을 쓰시는구나. 보통 사연 안 쓰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신청해 주신 분이 참치깡통님, 칼파님, 이제 칼파님 추가. 듣고 올게요. 근데 곡이 좋아요. 리버사이드의 Conceiving You. 리버사이드의 Conceiving You였습니다. 칼파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뭐 10분 넘는 음악이요? 참치깡통님? 안 돼요. 제가 아마 저번에 되게 좀 길게 신청하신 곡도 아마 뭔가 중간에 끊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곡이어도 너무 오래, 그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시작 전에 준비할 때 들려드리는 곡으로는 가능합니다. 팝 무서워서 저도 이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면 일부러 제 거에 미리 음악들만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플레이를 해봐요. 그래서 그냥 뭐 저작권자한테 수익이 가는 곡들은 상관이 없고 이게 차단이 되는 곡만 제외를 시키거든요. 오늘은 제가 확실히 그걸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충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올라와 있는 곡들을 좀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원곡자들의 유튜브에만 올라와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회사? 뭐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것들은 거의 차단이 되고 그냥 뭐 불특정 다수 유튜브에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곡들은 그래도 좀 덜 위험하더라고요. 하여튼 또 좋은 곡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잠 잘 옵니다. 회사랑 원곡자 유튜브는 차단이 된다고? 뭐든 아마 몇 곡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저작권이 안 걸리는 건 없어요. 모든 곡은 저작권이 걸려요. 모든 곡은 전부 다. 안 걸리는 곡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안 걸릴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거지. 차단되는 곡이 문제죠. 삭제가 되거나 경고가 되는 곡. 그건 제가 잘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삭제하면 되니까요. 네, 하여튼 또 좋은 곡 잘 들었고요. 글쎄요, 뭐 안 걸리는 곡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안 걸리는 곡은 그냥 안 들려드릴게요. 하여튼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사연이 있으면 사연과 함께 좀 신청을 해주세요. 음악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네. 다음 곡 듣고 와서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떴다벅스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XTC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봄이 왔다고. 꾸러미 영감님들 꽃피는 봄에 설렘 한 방울씩 머금는 봄날 되세요라고 XTC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네, XTC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제목은 꽃피는 봄이 오면인데 되게 뭔가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게 하는 그런 노래 가사였어요. 다들 사연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만 해도 사연이 없어도 들려드린 노래들이 꽤 돼요. 절반 정도 될걸요? 약?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사연 없어도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오늘 퐁피디님이 신청해주신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야생화였나요?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정말 적절하게 딱 사연과 제가 신청해주신 곡들이 없는 분들 그리고 겹치는 분 두 분 건 제가 못 들려드리고 다른 곡들로 다 들려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다 딱 맞게 떴다벅스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사연이 왜 없는지 이해 불가. 죽을 때까지 보내도 못 보낸다고요? 다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야생폰이 뭡니까?
아니 PD 버피가 아니 뭐라 버피란다. 아, 그리고 아까 서로 가장 어리다라고 막 주장을 하던데 꾸러미들.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폰님, 아 무슨 PD가 이래. 도움이 안 돼. 아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하네 진짜 씨발 진짜. 자, 듣고 올게요 그럼. 야생화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아 나 오늘 피곤하다고. 그 누구니? 그 채은이 때문에 피곤하다고요. 박효신의 야생화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 박효신이 부릅니다. 야생화. 이거 5분짜리야. 아이폰님이 신청해주신 박효신의 야생화였습니다. 노래는 좋네. 아니 제가 하나 실수를 했네. 이 곡을 클로징 곡으로 들려드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마지막 곡을 꼭 들려드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연장을 했네요.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떴다복스 무사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초반에 방송이 좀 불안정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저도 터진 줄 알았어요. 수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음, 아니야. 카메라의 퇴근이에요. 네. 아나운서 현직일 때 그립냐고요? 아니요, 그립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뭐가 그립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현재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고, 굉장히 또 힘든 시기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고 있고,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 미련, 후회, 이런 거 갖지 마시고요. 사랑도, 직업도, 그리고 나의 지나온 시간도 그냥 전부 다 내가 있으니까 있었던 기억들이고 발자국들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발자국들 또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아쉽기는 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만 그걸 미련하게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는 밤 10시에 달밤에서 만나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레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또 하나도 꾸러미도 좋아할 곡이 뭘까 생각하다 떠오른 곡. 잔잔하게 봄 기운 스며든 곡으로 신청해 주신 곡은요.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엔딩 인사해요.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또 만나요. 안녕. 굿밤 되시고요. 푹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신나게 활기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